좀 보면 우리가 희생양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교황 바오로 2세가 정식 사과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 이단에 대한 심판, 뭐 이민족에 대한 탄압, 또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죄악을. 그래서 이 마녀 사냥에 희생된 여인들은 악마의 종이 아니고 무고한 희생자였음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그럼 저는 그랬어요. 그럼 좋다. 그렇게 한 사람이 시작했던 전체 분위기에 누가 불씨를 당겼던 어떻게 사라진 거지 이게 과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게 1200년경에 이단 심판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세속의 재판에서 못 다루는 걸 종교가 사적 처벌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영혼을 심판하는 것이지 육체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영혼만 신문한 다음에 사법적 기구로 넘겨요. 처형은 너희가 해. 사법부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야 이게 왜 쓰레기를 치우지? 우리 뒤치다 모든 오명을 우리가 뒤집어 쓰잖아요. 네. 종교재판에 넘을 때 증거 네. 절차가 정당했어? 입증 증거를 내. 그러니까 서서히 그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렇게 돼서 어떤 형태로는 지역적으로 서서히 소멸이 됐는데 제가 왜 경고를 하냐면 인쇄술의 발달이란 새로운 도구가 생겼고 정보매체. 우린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적 테러, 사적 처벌이라는 이유로 사이버 테러를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뭔가가 나한테 생각이 맞는 사람이 그게 맞다라고 동조하는 현상이 확증 편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결국 그 희생자는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항변의 기회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끝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야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무서움이 드는 거고 결국은 근대 국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모든 그 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체형을 줄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본인이 그걸 해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근대 국가의 출발인데 이 마녀 사냥이 생겨났던 것도 뭔가 이 국가와 종교와의 갈등이 갈등이죠. 있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1200년대, 300년대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종교와 국가가 경쟁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기 시작하자 이제 뭔가 종교가 그런 사법권을 휘둘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마녀 사냥을 한다는 것이 우린 사냥이라 그랬지만 재판을 하는 건데 재판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단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 권위를 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 국가의 힘이 강해지자 이제 모든 이 사법 권한을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벌이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신체에 당장 눈에 보이는 해를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감옥에 가둔 거에 못지않은 엄청난 벌을 주는 건데 이것이 만약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마녀 사냥 시대에 있었던 그 당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면 사실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는 그 사적인 지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의감이 들 때 좀 네. 조심해요. 네. 이 정의감이 어디서 왔지? 이거 좀 알아봐야 돼요. 네. 내가 어떤 네. 정의감이 들 때 이게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건드렸을 거예요. 이 마녀들이 우리에게 독을 풀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죽이고 저걸 내버려두면 우리 공동체가 붕괴된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이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건드리거든요. 근데 정의를 실현할 매우 쉬운 지금 방법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 모일 필요도 없이 뭐 좋아요만 눌러도 되고 좌표 찍으면 되죠. 뭐 이렇게만 해도 되고 뭐 글 하나만 써도 되는 정말 간단했단 말이에요. 광장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네, 도시락 지금 싸가지고 광장에 가서 화형을 지켜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정의감을 실현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 정의감이란 말이 이게 뭔가 옳다, 의롭다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게 있으면 옳지 않은 게 있다는 거라서 그걸 누가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정의감만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 전두환 정권이 내건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잖아요. 저희 기억나세요? 매일같이 막 집이 사방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다 정의사회 구현이었지만
그리고 사실 정의롭게 우리가 살거나 행동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거든요. 간단한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책이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네. 정의라는 마약에 쉽게 취하면 안 되고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정의감을 보충해 주는 게 이런 책이에요. 책이 무서운 이유가 사실 이게 내가 하는 게 잘한 일인가? 이거 옳을까 할 때 자,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나한테 어떤 이론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근대 사회란 것도 책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국가를 우리가 믿고 하는 이유는 진짜 몇 장 안 되는 헌법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글자로 박아 넣을 수 있으면 그거는 정의의 근본이 되는 어떤 그 옳다는 것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걸 선점하려고 하죠. 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게 책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정의감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녀사냥의 네, 경우에는. 무서운 책이 된 네, 거죠.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맞아요.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그런 점에서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네. 들어보셨죠? 네, 알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공감을 늘 좋다고 말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예, 좋은 예. 사람이고 그렇지만 공감을 잘해주고 그렇지만 공감이 폭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게만 공감하고. 공감이 폭력이 될 수 예,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게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견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일 수도 확증 편향들이 있고. 막 그걸 더 강화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편한테는 너무 공감하고 막 모금도 잘하고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적에게는 가차없죠. 가차없죠. 훨씬 더 정말 가혹하게 많이 대할 수 본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적이었으면 있죠. 정말 있죠. 여기 다 있죠. 너무 힘들어. 여기 야, 사람들은 여기 저기 다 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결해서 가자면 아까 김상욱 선생님이 책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심채경 선생님은 이 책도 책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처럼 이 책은 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책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몇 가지로 인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의감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 이치는 간단하고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책은 우리가 나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아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은 마이클 샌델의 1장부터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안 되는 거라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대요. 거리를 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윤리적 판단을 맡길 수 없는 거죠. 네. 이게 다 가는데 여기에 어떤 80세 노인이 있고 여기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쳐야만 할 때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늙었다는 이유로 이 80세 노인을 치라고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리, 정의 이런 문제에는 간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사실은 진실을 알려면 성실해야 되는데 사실 언제나 진실은 그것이 자연과학일 때조차도 너무나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